2대 정부통령 선거. 정치 구단 이승만. 이승만은 전쟁이 준 장기 집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쟁이 한창 중이던 52년도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강압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며 불과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열흘.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뜻밖에도 이승만은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잉? 말이 됨? 이번 대선에 불참하겠습니다. 어이쿠,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 깡패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름부터 살벌한 백골단, 따뻘대, 민중자결단 소속의 깡패들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셈? 어서 출마하세요. 이후 350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시위에 나섰다. 각하의 재출마를 온 백성들이 간곡히 원합니다. 민의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다. 사전 선거운동이었다. 대선운동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승만은 불출마 파동을 일으켜 여론몰이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승만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을 했다. 민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먼. 이쯤 되면 정치 구단이다. 2대 대통령 선거 52년 8월. 이후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조봉암은 누구인가? 공산주의자로 활약하다가 해방 후 전향하여 농림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전쟁 기간 소장파를 대표하며 활약해오던 인물이다. 김규식, 조소왕 등의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납북되어 당시 조봉암은 사실상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지. 오죽했으면 부산에서 이승만은 조봉암을 보고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 왜 북에 가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제가 뭘? 이어서 민국당은 이시영을 후보로 등록했다. 2등은 하겠지.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의 출마는 이승만을 이기기보다는 조봉암만은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저 빨갱이가 2등하는 꼴은 못 봄.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투표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너무 짧아요. 지금 전쟁통이야. 빨리빨리 하면 좋지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던 탓에 경찰들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이라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방해하고 나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불법 집회를 하는 거임? 다들 군대는 갔다 왔어? 뭐하는 사람들이야? 신분증 좀 줘봐. 결국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투표 결과의 사진이다. 그러나 민국당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근소한 차이로 이시영을 누르고 2위에 오르게 되어 민국당을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안 와. 토사구팽당한 이범석.
대통령 선거와 함께 부통령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이때 자유당을 창당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하면서 이승만 독재를 위해 불철주야로 충성을 다 바친 이범석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로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 당연하지. 내가 만든 당인데. 하지만 이승만의 의중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목적도 이뤘으니 이범석이를 용도 폐기해야지. 헐, 그래도 2인자 아닌가요? 이범석이는 야심만만한 작자야. 이번 부통령 선거에 낙선시켜야 돼. 사실 자유당 내에서 이범석의 세력이 워낙 세. 이범석이 쿠데타를 일으킬 게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고 있었다. 그런 이범석을 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건 연로한 이승만으로서는 권력 누수는 물론이고 장기 집권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이승만은 무소속으로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출마시키며 노골적으로 함태영을 밀어달라고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다. 사실 함태영은 유권자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듣보잡에 가까웠다. 게다가 나이도 80세로 이승만보다도 3살이나 많았다. 참고로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 시 정권을 승계받았다. 그런데 이승만보다 고령이라는 말은? 80세 부통령이란 뜻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결국 이범석은 부통령 선거에서 크게 참패하고 만다. 당시의 사진이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새로운 2인자로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기붕을 안쳤다. 하하하하하.